입시온 채널 이희명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2018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처는 서울대 입학처이고요. 정확한 전달력을 위해 제 목소리 대신 AI 음성을 활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문제 풀이를 바로 보지 마시고 화면 정지 후 답을 소리내서 답한 후에 풀이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포막이 이중층 구조로 보이는 이유를 구성 성분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답은 세포막은 소수성을 띠는 지질과 친수성을 띠는 인산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안과 밖은 모두 수용성 환경이므로 인지질의 친수성 인산 부분이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고 소수성 지방산 부분이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어 이중층의 형태가 됩니다. 2-2번과 3번 문제입니다. 생체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이유를 생체막의 구조와 성분으로 설명하고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정지시켜놓고 답을 문장으로 완성시킨 후에 풀이와 비교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로만 얘기하고 풀이와 비교하면 실제 면접에서 망합니다. 생각하며 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2번 답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극성 물질이나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합니다. 이때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특정 이온의 크기나 전하에 맞게 구조가 되어 있어 선택적으로 이온을 통과시키는 통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과 결합하면 구조가 변하는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 선택적 투과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물질이 세포막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답만 하면 불합격합니다. 서울대를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은 그 정도는 모두 답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변화까지 과정을 간략하게라도 얘기해야 합니다. 추가해서 이와 관련되어 서울대 일반 전형 화학 문제라면 특정 물질과 운반체 단백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학2에서 배운 수소 결합 등 분자 간의 힘을 모두 얘기하면 됩니다. 서울대 문제는 예시가 생소할 뿐 모두 여러분이 배운 개념입니다. 2-3번 답입니다. 물은 분자의 크기가 작아 인지질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의 방법과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통해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문제에서 물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아쿠아포린이 세포막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단순히 크기가 작아 인지질도 통과할 수 있다고 답하면 안 되겠죠. 앞에서 극성은 단백질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몸의 70%가 물이니 아쿠아포린이 세포막에 많이 있다고 답한다면 더 좋은 답이 됩니다. 위 문제와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화면 멈추고 답을 문장으로 완성해보세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답입니다. 세포막의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 이중 결합을 가져 꺾인 구조를 갖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꺾인 구조일 경우 지방산 분자 간거리가 생기고 인력이 약해져 유동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주어진 조건 중에 녹는 점을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 그림의 스테아릭산으로만 되어 있다면 녹는 점이 높아 체내의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유동성을 갖기 어렵고 올레익산으로만 되어 있다면 체내의 온도에서 녹는 점이 낮아 액체 상태로 존재해 너무 큰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세포막은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있어 적절한 유동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동물들의 인지질 이중층은 지방산의 꼬리가 짧거나 불포화 지방산을 좀 더 많이 갖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항 안에 2개의 소문제가 있습니다. 영상 정지하고 답을 문장으로 완성하세요. 2-4번의 가문항 답입니다. 1단계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세포 안쪽에 있는 3개의 나트륨 이온이 결합합니다. 2단계는 ATP가 나트륨 칼륨 펌프에 부착되면 ADP와 인산기로 분리되어 펌프의 구조가 바뀌고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방출됩니다. 3단계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세포 바깥쪽에 있는 2개의 칼륨 이온이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칼륨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울대 생명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그림을 텍스트를 보지 않고 순서에 맞게 정확한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산소에 전자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전달계의 단백질에서 화학 삼투가 일어나지 않아 ATP가 생성되지 않게 되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삼투 평형에 의해 막의 양쪽의 농도가 균형을 이룬 상태, 즉 농도 차가 형성된 상태가 파괴되어 자극의 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삼투 평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삼투 평형에서 평형은 양쪽의 농도가 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온의 이동 속도가 같아서 일정한 농도 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평형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삼투 평형이 깨지는 이유는 개폐형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은 휴지 전위에 닫혀 있지만 항상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에 의해 세포막 안쪽의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자극을 받지 않는 휴지 전위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70mV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막 안쪽의 전위를 맞추기 위해 나트륨 이온이나 다른 양이온의 채널을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세포 안 밖의 이온의 불균 등이 사라지게 되고 분극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2-5번 문항입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과응부는 쉽게 활동 전위에 도달한 것이므로 휴지 전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휴지 전위가 높아진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물었으므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쉽게 열리는 구조이거나 쉽게 안 닫히는 구조로 인해 나트륨 이온이 신경 세포 내에 많아지게 되어 휴지 전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뇌전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른 이온의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칼륨 이온 채널이 잘 안 열려서 막전이가 원래대로 회복이 잘 되지 않아 계속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은 축삭돌기 말단에 자극이 도달하면 신경전달물질이 담겨있는 시냅스 소포를 변형시켜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는데요. 칼슘 이온이 과하게 열리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방출하게 되어 과도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또 추가 질문입니다. 뇌전증 치료제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이온 채널을 차단하거나 칼슘 이온 채널은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세포막 안쪽의 막전위를 떨어뜨려야 하므로 염화이온 채널을 열어 세포 안쪽으로 유입하게 합니다. 생명 면접 문제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생명 현상의 단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생명 현상은 단일 과정보다는 연속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문제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 질문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주고 역으로 생명의 연쇄적인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8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 면접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생명 면접 공부하는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푼 내용 외에도 생명과학원과 투의 개념을 설명한 방식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